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북한에서 여군으로 복무했던 탈북민들은 김정은 시대 들어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북한 여군의 실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동 착취와 각종 부조리, 성범죄 등에 노출된 여군들은 여전히 복무 기간 인권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인데요. 평양 반항공사령부 중대장 출신 탈북민 김단금 씨와 수도방위사령부 중사로 전역한 탈북민 손나정 씨와 함께 오늘날 북한 여군의 인권 상황에 관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도 일기 훈련이 끝나고 나면 5월부터 7월까지 항상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북한의 전반적인 공사를 군인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전 김일성 시대 때 여름철 더운 날씨에 훈련도 하고 삽질을 하며 공사도 하던 실상이 지금 김정은 시대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죠. 특히 여자들이 오랜 기간 군복무를 하면서 한 번도 고향에 가볼 수가 없고 면회나 외출, 휴가 등을 주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면회, 외출, 외박, 휴가도 있고 본인이 제대하는 날짜까지 알고 군복무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군대를 다녀와야 당원이 되기 때문에 충성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여자로서의 삶이 너무 없다고 봐야죠. 대한민국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면 대학 공부도 하고 연애하느라 바쁠 시기인데 북한에서는 입대했다는 이유로 저런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군에 입대할 때만 해도 여자는 의무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해서 군대에 갔죠. 그런데 2019년부터 여자들도 의무복무제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도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군대에 가서 저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창 꽃 피워야 할 때 저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쓰럽죠. 이건 노동 착취가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반 병사도 매달 지정된 월급이 있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설 사업은 다 군인들이 하는 상황이죠. 특히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군인들의 노동력을 쓰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17살에 군대가 가서 23세에 제대하는데 군에서 1년에 2번 동계훈련, 하계훈련 물품을 내주거든요. 물품은 해마다 공급이 되고 하전사의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공급되는데 지금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군 2명이 강가에서 빨래하는 모습도 봤는데요.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어서 강에 얼음 구멍을 파고 머리를 감거나 빨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름임에도 강가에서 빨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급품이 정해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보급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복을 많이 만들어 입었습니다. 집에서 돈을 가져와 천을 사서 군복을 제작해 만들어 입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보급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멋은 내고 싶고 그러니까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천을 사서 군복을 만들어 입는 군인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많을 겁니다. 북한에서 군복무를 한 선배로서 후배들은 북한 정권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쳤다는 상실감이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여군 출신 김단금 씨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북한 여군들의 최악의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토요학습 자료에 남성 군인들이 여군을 윤곽한 사건이 기재됐다. 내용이 너무 잔악해 자료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된 군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말 육군 대대 내 남성 중대와 여성 중대가 함께 있는 한 혼성구 분대에서 벌어졌다. 남성 군관 이모 씨가 갓 입대한 18세 여성 최모 씨를 부대 내 사무 공간에서 성폭행한 것. 이후 피의자 이 씨는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 최 씨는 현장을 지나던 다른 남성 하전사들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윤간을 당했다. 결국 최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군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부대원 전체가 해당 사건을 알게 됐고 이 사건은 총참모부에까지 보고돼 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교육 자료에 담겨 배포됐다는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총정치국 학습 자료에 나올 만큼 심각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성 군인들의 30%가 강간당했고 95% 이상이 농락당했다고 할 정도로 여성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 부대에서는 남성 군관들이 여성 중대원들에게 면 티셔츠 한 장만 입게 한 뒤 연병장을 달리게 하고 그 모습을 보며 희롱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여군들은 직접적으로 폭행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게 아니어서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북한 주민들은 성폭력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보가 북한 여성 군인들의 인권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 강간이나 농락 등의 단어로 바꿔가며 재차 설명해야 했다. 북한에서는 여성들도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17세가 되면 군입대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딸을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해 혹는 복무 환경이 비교적 나은 곳으로 배치되도록 뇌물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반면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여성들은 입당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을 목적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가정 환경이 여군들의 군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부모가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여성들은 군에서도 남성 군인들의 농락 대상이 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간부 집딸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사단이 꾸려지고 처벌을 강하게 받게 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지만 어려운 집 자식들은 지켜줄 부모가 없으니 누구든 쉽게 보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북한군 내에서 여성 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개인의 배경과 부모의 권력밖에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나마 사건의 내용이 심각하고 사안이 소문을 통해 알려지면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고 주의를 시키려는 목적에서 총참모부가 문제시된 사건의 내용을 사상 학습 자료에 담아 간부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 이승주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프로파일러는 북한군 내에서 여성 군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 사건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상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여성의 신상이 알려지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신고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